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여러모로 기분 좋은 금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올라가는 시세를 계속 확인하느라 밤잠 설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우리 시장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또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오늘의 코인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58%, 나스닥 지수가 1.07% 오르면서 다시 한번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첫 무역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세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팔면서 국채 금리는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기술주들이 대거 상승했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봐야겠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SEC와 리플의 소송 얘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열어보시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석 달 만에 10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이후로는 쭉 내림세를 보여왔었는데요. 밤사이에 나온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애리조나주가 미국 내 최초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주가 됐고요. 오레곤주도 암호화폐를 금융거래의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 제도권 편입 소식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만 달러가 주요 지지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10만 달러를 딛고 전고점에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을지 또 거기에서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열어보시죠. 이번에는 SEC와 리플이 소송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SEC가 법원에 수정 판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과 또 벌금 판결을 철회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리플에게 부과됐던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중에서 5천만 달러를 SEC가 수령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법원이 수정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살아난 상황에서 리플의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XRP의 가격은 8% 이상 급등했고요. 또 주요 저항선인 2.25달러의 돌파 후 안착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가격 흐름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공식적인 합의로 마무리가 되면서 법적 명확성까지 갖추게 될지 리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살펴봤으니까요.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숨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6%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5.7% 오르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RP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폭등세를 보이는 건 이더리움과 스위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여태까지 굉장히 바닥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일 이 시간 대비 20% 넘게 오르면서요. 2,000달러까지도 단숨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2,19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스위코인도 급등세 보이다가 잠잠한가 싶었었는데 다시 한번 20% 가깝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현재는 4달러 가까이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단에서도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페페가 오름세를 크게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짧은 만큼 방송이 끝나고 나서
중에서도 시장과 관련된 전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SCNS 대표 이상환 전문가입니다. 자, 어느덧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고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봄날이 온다라고 제가 4월부터 누차 강조를 드렸죠. 근데 무조건 봄날만 오는 것은 아니겠죠. 1년 12달 계속 시장이 오르지만 않았습니다. 시장이 또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그 리스크 제가 관리해드리면서 우리 1,500만 주식 투자, 코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한 투자처와 관련해서 전략을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아우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들 모색을 해주고 있으신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겠죠. 하지만 말씀을 하셨다시피 또 마냥 오르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모두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일단 어제 영국과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적자 기업입니다. 무역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혈맹이지 않습니까? 동맹 관계고. 그리고 미국이 영국에 적자 나는 것보다 흑자 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또 그렇죠. 이런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약 3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 좋은 뭐 이슈로 끝났다고. 네, 선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중국까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조금 오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한테서도 좀 좋은 이슈가 나오겠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욕심인 걸까요? 예, 너무 기대하시면 음. 아픔이 큽니다. 맞아요. 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 코인 투자 1,500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상승장에서는 좀 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또 시장이 1년 12달 계속 오르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12달 중에 한 6개월은 하락이 한다.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도 같이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폭풍 전야인가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나운서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지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지표, 최고를 꼽으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이것저것 많이 보기는 하는데 글쎄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희 회사가 강남의 빗섬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오. 있는데 요즘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네.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오고 있고 네.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음. 빗섬 거래소로 들어가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지표는 우리 투자자분들 오. 투자에 이제 조금 초보자 네. 뭐 주린이 코린이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뭔가 관심을 안 가질 것 같던 사람들도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뭐 감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나온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셨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하고 시장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좋은 시장이지만 조만간 또 한번 폭락하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또 소신 오늘- 있는 발언을. 맞습니다. 당분간 좀 즐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날보다 좀 슬프고 힘든 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저희의 인생이 아니진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힘든 시기, 또 투자자분들은 또 하락하는 시기에
또 그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그럼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더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 비트코인 폭풍 전야인가? 예, 지금 파월이 미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올해 세 번째 동결인데 작년 연말 12월 달에도 4.5%대로 동결을 하고 올 1월 그리고 3월 그리고 5월 어제까지 다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하락을 했죠. 금일 새벽입니다. 자, 지나온 차트를 보면서 저희는 통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때는 실망 매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하고 이후에 급등을 하는 패턴을 그렸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렇게 패턴을 그렸지만 지난 차트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3월 또 1월 금리 동결 발표할 때 차트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전에 금리 발표 때도 같은 패턴을 가져왔죠. 1월 30일 금리 동결할 때 패턴입니다. 동일하게 급락을 하고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1월 3일 금리 동결 시 비트코인 차트 패턴입니다. 자, 3월 20일 금리 동결 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이제 개미들이 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발표를 할 때 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방송이 짧은 관계로 저희 아래 정보방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만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우리 코로나 때 금리가 5%대까지 올랐죠. 미국 금리는 5%대까지 올랐고 저희 국내 금리는 3%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시장이 하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역대 최고치로 올랐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건국 이래 최대치로 올랐고 한국 증시만 유독 많이 못 올랐는데 금리 인하를 할 때 시장은 올라가고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시장은 내려갑니다. 근데 금리를 동결을 할 때는 항상 같은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금리 동결 시 폭락 이후에 급등, 폭락 이후에 급등, 그리고 이번 5월 차트도 폭락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지나온 통계 근거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경제 상황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제 모든 지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애기 업고 다니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최고의 지표로 삼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지표 발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점을 표시하고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모멘텀을 주고 있죠. 근데 지금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기존에 하락했을 때 본인의 이제 매수가, 평단가가 낮은 가격에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불나방 매매, 불타기 매매를 하셔서는 절대로 수익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42.195km 마라톤처럼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나방 매매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나방 매매, 불타기 매매로는 투자자분들 몸이 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또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첫 협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 재무부 장관 그리고 중국의 허리피eng 부총리가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첫 만남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협상이 되고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반드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한 5, 6년, 6, 7년 전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5, 6년, 6, 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5, 6년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때렸죠. 그리고 중국도 같이 관세를 맞받아쳤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 인생 2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는 전쟁, 그리고 우리 뭐 가족사나 연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사가 한 번에 딱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협상을 한다고 해서 3번, 4번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에 3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고 미국이 중국에 3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단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스위스에서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9일에서 12일간 큰 요동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100%는 없죠. 하지만 저는 지나온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회담에서는 절대로 협상이 되기가 어렵다, 결렬될 것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우리는 시장을 냉철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나온 근거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그제죠, 6일 캐나다에 오피러스 회담에서 매우 긍정적인 빅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only 아메리칸 드림, 오미니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 주식으로 짧게 얘기하면 97년 IMF 터졌을 때 그때 경제부총리님 이름을 모르겠는데 안경이 이렇게 두꺼운 안경 쓰고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뭐 선배들 뭐 등록금 다 날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정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장이지만 곧 트럼프, 시진핑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은 한 번 더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권이시면 익절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더라도 이미 확정 손실이시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고 이 파동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딱 1년 전이네요. 5월 16일, 작년 5월 16일 주식 쪽에 HLB, 임상 3상, FDA 승인 결과가 발표가 나죠. 그때 이제 서울의 강서구 쪽에 계시는 투자자분과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지인이라고 하셔가지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답정너입니다.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FDA 승인이 나면 자기는 이제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들고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차트는 이정표, 재료는 목적지, 거래량은 연료, 역상은 녹색 신호라는 이 4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목적지입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 미중 관세 정장이 호재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급등 이후에 폭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재료는 목적지입니다.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실전투자대에서 전 증권사 우승을 하신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차트는 이정표, 재료는 목적지, 거래량은 연료, 역상은 녹색 신호. 이 4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승장에서는 더 큰 수익, 하락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운서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소신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기대감만 품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신 발언으로 경각심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조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안 좋아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조심을 해야 될 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딱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불장이지만 곧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것이다. 물론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협상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폭등 이후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폭등을 하고 나서 폭락을 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초보자분들, 특히 이제 뭐 코리니, 주리니 같은 분들은 대응을 못 합니다. 그렇게 수익을 주더라도 폭락할 때 주식 같은 경우는 하한가로 접어들겠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장이 마감을 하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그 다음 날까지 불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다음 날 또 하한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물론 협상이 잘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내기보다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정리하고 이런 큰 파동이 칠 때 폭풍이 나올 때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관심 종목을 가져온 두 종목,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죠. 한 번씩 두 종목을 드리는데 뭐 세 종목 드릴 때도 있고 한 종목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갈 종목은 저희 아래 정보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방송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5월 2일입니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 쉬고 나면 하루 이틀밖에 없지만 물론 뭐 코인은 계속 돌아가니까 하이퍼 리커드 지금 한 15%에서 한 18%.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한 10%대 수익이었는데 어제 시장이 좀 오르면서 한 2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팔라 네트워크 지금 차트 보시면 뭐 한 13%. 제가 자료를 제가 방송 전에 이미 만들기 때문에 새벽에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의 한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상간에 20% 정도 투자 수익이면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저도 물론 리플로 1000% 넘게 수익도 냈고 지금 또 리플을 500% 넘게 수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00%, 1000%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이렇게 1, 20%, 20, 30%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 달에 한 84% 정도 수익을 드렸습니다. 근데 1, 20%, 20, 30% 수익 낸다는 것을 절대로 낮게 평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종목 또 두 종목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료, 뭐 트럼프 또 뭐 관세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관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관심 종목 토르체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트 빗각과 삼각 수렴을 하면서 모으고 보통 폭등을 하기 전에 삼각 수렴이 모이고 나서 폭등을 하는데 이미 폭등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을 줬기 때문에 올라갈 모멘텀이 좀 크다.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하지 기본적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은 렌조입니다. 렌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락 이후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전저점을 지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지 저항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이번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두 가지 코인 아직까지는 변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정확한 전략으로 받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상환 전문가님과 금요일 오늘의 코인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대응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